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를 재밌고 쉽게 주식회사 더드란트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 유백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달에 본격적으로 또 주식 관련한 세금을 신고하실 텐데요. 작년에 찍어둔 제 세금 관련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저는 주식 전문가지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시로 어떻게 내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세액에 관련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 꼭 내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관련된 세금을 이야기할 때면 두 가지 줄기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언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냐, 바로 5월달,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저희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같이 주식 관련해서도 금융소득을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증권사 어플 쓰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 주식 특히 하시는 분들 최근에 그런 팝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해 드립니다, 이런 거 가능하면 그냥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혹시나 내가 직접 신고하면 좀 세금 아낄 수 있나 해서 작년에 제가 했다가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그냥 맡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맡기시고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 관련된 소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소세,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냐 안 되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차익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차익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나셨을 때 신고하는 품목이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주식 관련된 세금을 신고해 봤는데, 그때 저도 되게 헷갈렸던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양도소득, 이 차익거래와 이 배당소득이 합쳐져서 2천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냐, 그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차익거래는 따로 배당소득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천만 원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순수하게 배당에 관련된 거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거래는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먼저 양도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차익거래라고 했죠. 내가 주식을 팔아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내 투자자냐 아니면 해외 투자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차익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금 내실 게 없어요. 그래서 0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었죠. 국내는 여전히 0원이고요. 단 여러분이 대주주이실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의 지분을 이제 뭐 10억 이상이라던가 대주주 정도의 요건을 갖추는 이제 정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은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때 내는 세금이에요. 사고 팔 때.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원천 징수가 되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양도소득으로 인해서의 세금 내실 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2천만 원 났어요. 2천만 원 났어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300만 원 수익이 났다. 3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봐줍니다. 250만 원까지는 오케이, 공제. 대신에 빼기 하면 50만 원 남잖아요.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22%를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네, 50만 원. 5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10만 원 정도겠죠? 간단하죠?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천만 원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외적인 또 부분이 있어요. 자꾸 예외가 많아서 참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주식 관련된 세금 영상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S&P 500 같은 ETF 있잖아요. 그 ETF를 구성하는 주식들이 이제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걸로 봅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S&P 500 ETF로 여러분께서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차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나 이런 걸로 따로 보지 않고요. 이 500만 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게 배당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배당소득. 예,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국내에 여러분 이제 타이거라던가 S&P 500, 코덱스 S&P 500 상품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차익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된다? 해외 주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영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배당소득으로 취급을 한다고요. 배당소득. 아마 절세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매년 한 250만 원까지만 딱 맞춰서 차익을 내자. 249만 원 정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다시 그 주식을 사라.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봉이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250만 원 맞추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관심 가져하시는 이 배당세에 대해서 어떻게 2천만 원을 우리가 충족을 시키는 거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배당소득이라는 건 단순히 주식 배당소득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청약통장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청약통장도 이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자 소득도 이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는 여러분이 청약통장이라던가 뭐 예금통장,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같은 해외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이제 차익거래든 배당소득이든 전부 다 배당금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권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죠? 채권 이자도 이 배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이 2천만 원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증권사 어플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배당주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면 배당금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보통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청약통장, 예금통장, 뭐 S&P 500 여러분 다른 증권사에 하셨거나 채권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따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는 모든 이자 수익들, 임대 수익은 아니에요. 전부 다 배당에 들어간다. 그래서 2천만 원에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2천만 원 미만이다.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시죠? 다 몇 프로인지 15.4%죠. 세금을 뗀 돈이 들어와요. 배당금도 그래서 원래 배당금 10,000원 이하는 세금을 15.4% 안 떼는데 10,000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상하다. 삼성전자 내가 원래 3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15.4% 떼가지고 들어왔네? 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이제 주식 관련된 세금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배당 관련된 거, 종합소득세라는 게 굉장히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이게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직장인분들이 편이 안 되시니까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배당소득 관련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배당금 총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많이 받아서 한 2,500 정도 받았네. 2,500만 원. 그럼 이 2,500만 원이 일단 어떻게 돼서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냐면 15.4%를 뗀 금액이 꽂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여기서 끝내주는데 500만 원이 지금 초과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플러스에 2천만 원을 뺀 500만 원이 가산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신고하실 때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 받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거기다가 금융소득이 500만 원 있어요. 라는 거를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부세 신고하실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총 3,500만 원이죠. 여러분이 소득 신고하실 때 3,500만 원을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 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복잡한 셈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또 이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퇴직연금을 붓고 계시다면은 공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정말 얼마를 낼 거냐는 여러분이 공제받은 수준에 따라서 실제 세금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보다는 회계사무소 같은 데 가셔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2천만 원 초과해서 배당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에 찾아가셔가지고 꼭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여러분. 네, 가산세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작년 제가 그 5월달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내가 대강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국세청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일단 원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나올 거냐는 여러분 공제 수준이나 이거 15.4% 나오는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소세를 신고하더라도 환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배당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 그래서 배당 포트폴리오가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다. 왜냐면 특히나 여러분이 고소득자이시라면 여러분의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5월에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배당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구간 계신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보다는 양도소득이 차라리 날 수 있어요. 배당 포트폴리오를 너무 만능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소득 수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두 개를 양분해서 자산 배분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식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식 차익 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배당을 받거나 이자 수익은 이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근데 그 요건은 2천만 원 이상 됐을 때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는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과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넘어간 그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공제하고 내가 세금을 구체적으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공제받는 부분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텍스가 정확히 얼마 나와요 라고 계산해 드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회계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는 셈법에 관련해서는 블로그라던가 다른 유튜브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가산세 맞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금 신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